좀 더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생 클리닉 시간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이나 생생매거진 오늘 홈페이지 게시판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요. 또 쉽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장효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어깨의 불안정성과 탈구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깨가 불안정하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일단 어깨가 불안정하다는 건 어깨가 뭐 쉽게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일단 인체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큰 관절이 바로 어깨인데 가동 범위가 이제 크다는 거는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뼈와 뼈 사이를 뜻하는 이제 관절이 다른 관절보다는 비교적 약하게 고정되어서 이제 네.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제 쉽게 탈구가 되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불안정할 종종 주변에서 이제 어깨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느낌, 혹은 어깨가 빠지는 증상을 어깨의 탈구, 혹은 이제 어깨의 아탈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깨가 불안정하다는 그 자체를 질병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질병의 전 단계로 보는 건가요? 일단 질병이긴 한데요. 먼저 사실 그렇게 질병으로 구분되기 전 단계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어깨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면 이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어깨라는 관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절에서부터 빠진 듯한 불안감을 느끼는 모든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네네. 그게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걸 분류할 때는 원인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하는 편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쳐서 발생하는 외상성 탈구와 선천 쪽으로 유연한 관절을 가지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뼈나 관절 구조, 회전근개 등의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비외상성 혹은 습관성 탈구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류 말고도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제 어깨가 탈구가 생기는 방향에 따라서 가장 흔한 이제 전방 불안정성 아니면 이제 후방 불안정성 아니면 다방향으로 빠지는 다방향성 불안정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깨의 불안정성은 굉장히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어깨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나이와 이제 활동력 그리고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불편함 혹은 이제 탈구를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깨라는 관절에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와순 파일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손상이 있는지 아니면은 뼈가 조금 결손돼 있는 골 결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병력 청취와 함께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깨의 불안정성을 진단하고 또 원인에 따라서 또 상세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어깨가 이렇게 탈구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데 네. 근데 유독 이렇게 어깨 탈구가 또 잦은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천 쪽으로 좀 관절이 유연한 사람 아니면 이제 혹은 과거에 어떤 외상으로부터 인해서 이제 내부 관절에 손상이 발생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은 이제 다른 정상적인 어깨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더 자주 어깨 탈구 혹은 아탈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젊고 활동력 있는 환자분 말고도 고령의 이제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도 비교적 쉽게 그리고 자주 어깨가 탈구되어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천적으로 유연한 관절이거나 관절이 물리적 아니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남들보다 쉽게 어깨가 탈구될 수 있습니다. 예, 유연한 관절이어도 탈구가 쉽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깨 탈구를 근데 그대로 이제 방치했다가 오히려 다른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나요? 먼저 어깨가 이제 탈구된 채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이제 간혹 볼 수 있긴 한데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플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급성으로 어깨가 빠지고 이제 탈구가 되면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그대로 방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고령의 연세에서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로 아니면 이제 방치된 어깨 골절로 인해서 탈구된 채로 지내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관절면이 괴사가 되거나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젊은 환자분들 경우에서는 탈구된 상태의 방치가 아니라 쉽게 탈구되는 상태인 이 불안정성을 이제 놔두고 치료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말 그대로 자주 탈구되는 이벤트를 겪게 돼서 어깨 뼈, 이제 상완골과 관절 와순 그리고 잡아주는 관절와 등이 이제 반복되는 마찰로 이제 점점 불안정성이 악화되어서 점점 이제 치료하기 어려워지는 골 결손을 동반한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증상을 좀 알아차리고 후유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예, 이 증상은 이제 어깨 불안정성의 증상은 대부분 이제 느껴보신 분들은 알 건데
대부분 이제 야구공을 던지거나 배드민턴을 치는 상황처럼 이제 팔을 위로 들고 뒤로 넘기는 이제 아니면 팔을 돌리는 상황에서 네. 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병원에 방문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깨 급성 탈구를 처음 경험한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극심한 통증으로 이제 탈구된 어깨를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예.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이제 먼저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MRI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대부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이제 관절 와순의 파열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뼈가 골절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두 번 이상 빠진, 즉 이제 한두 번 이상 어깨가 탈구된 어깨 관절은 대부분 관절 와순 파열 등의 이제 구조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정복한 이후에 짧게 1, 2주라도 어깨와 팔을 고정해주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깨가 잘 빠지는지를 고려해서 그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습관성 탈구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예, 습관성 탈구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아마 이제 대부분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경우가 많은 것이 네. 바로 이제 갈수록 쉽게 재탈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군요. 예.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투구 동작이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게 되는 이런 강한 동작에서 어깨가 빠졌으나 네. 이제 자주 빠지게 되면 기지개를 펴는 동작 아니면 자다가도 어깨가 빠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성 탈구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 여부와 관련 없이 반드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어깨의 회전근개와 견갑골, 날개뼈죠. 견갑골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밴드를 이용한 이제 외회전과 내회전 운동, 그리고 이제 엎드려서 주로 많이 하는 이제 Y나 T 레이즈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밸런스볼 위에 아니면 이제 불안정한 표면 위에서 이제 팔과 어깨를 지탱해주는 능력을 키우는 다양한 이제 관절 안정성 운동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운동이 어깨 운동이 중요하군요. 예.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제 탈구가 될 만한 스트레칭이나 동작은 또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다만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탈구 이후에 쉬운 재탈구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탈구 될 때 이제 관절 와순의 파열이나 골 결손 등의 이제 어깨 관절 구조가 손상되어서 재탈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야구 선수들이나 테니스 선수들이 어깨 탈구가 자주 되기도 하나요?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어깨 관리가 더 잘 돼 있어서 그렇군요. 보호가 되는 차원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자, 결국 탈구가 되면 치료나 재활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이제 어깨 불안정성의 치료는 일단 수술을 하지 않던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운동과 재활 그리고 자세 피하기 등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다수의 탈구 병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좀 높으신 젊은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경우 그리고 첫 탈구가 20대 이전인 경우 이런 경우들은 사실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고 재활을 통해서 회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초기 재활기부터 운동 복귀하는 시기는 3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상태가 더 좋지 않아서 그리고 혹은 이제 보존적 치료에 실패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술 후 보조기 착용부터 다시 시작해서 일상생활은 2, 3개월부터 가능하나 스포츠 복귀는 약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조금 더 재활 기간을 길게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탈구된 상태에서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데 스스로 어떻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가 상태가 더 나빠진 상태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직접 맞춰서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긴 한데요. 그렇군요. 예,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탈구된 어깨는 사실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고 정형외과적으로 또 관절의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서 탈구를 정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숙련자나 경험자가 아닌 일반인이 좀 자칫 관절 상태를 모르고 정복을 그러니까요. 시도할 경우에는
정복되지 않고 아프기만 하고 또 네. 통증만 심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주변에 어깨 주위에 신경혈관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신경혈관 손상을 야기시켜서 팔저림이나 마비 등도 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생생클리닉에서는 어깨 불안전성과 탈구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장효원 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